네, 강의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부까지는 되게 앞서서 다뤘던 거는 x86의 역사부터 그 메모리 이제 메모리 모델 해가지고 8086은 이제 세그먼트 오프셋 메모리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 레지스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그 레지스터 셋을 이제 그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레지스터는 크게 이제 용도에 따라서 범용 레지스터하고 특수 목적 레지스터로 나눠집니다. 특수 목적 레지스터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자세한 그 목적이랑 기능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 설명할 건데, 일단 범용 레지스터를 먼저 봐봅시다. 범용 레지스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계산이라던가 뭐 주소값을 저장한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임시적인 그런 프로세서에서 연산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값들 이런 것들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레지스터들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레지스터들이기도 하죠. 8086에는요 16비트 범용 레지스터 AX, BX, CX, DX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위 8비트랑 하위 8비트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AH, AL, 뭐 BH, BL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이 바이트랑 로우 바이트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 레지스터가 일반적으로 그냥 데이터 레지스터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나름의 그래도 뭐 다른 그 용도로도 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AX는 이제 프라이머리 어큐뮬레이터로 사용이 되는데 그 입출력이라던가 아니면 대부분의 그런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에서 나온 그 연산 결과들 이런 것들이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 그 이외에 여타 변환 명령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 AX 레지스터의 사용을 아예 그 하드웨어적으로 가정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 BX 레지스터가 있는데 베이스 레지스터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전 시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주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인덱스로서 사용될 수 있는 레지스터인데 범용 레지스터 중에서는 인덱스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레지스터입니다. 인덱스 레지스터가 더 있어요. 인덱스 레지스터 중에서 이제 DI, SI라는 게 있고 또 베이스 포인터 해가지고 BP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스택 연산에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범용 레지스터 AX, BX, CX, DX 중에서는 베이스 레지스터로 쓸 수 있는 거는 이 BX가 유일해요. 물론 범용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용도는 계산이나 데이터 레지스터로 사용되죠. CX 할 때 C는 카운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루프 카운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8086은요, 그래도 그 나름 시스크 구조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크 구조는요, 일단 어쨌든 컴파일러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좀 되게 다양한, 되게 고급 언어로 해석하기 쉬운 그런 명령어들을 아주 다채롭게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명령어 수가 굉장히 많고 어드레싱 모드, 그러니까 주소 지정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좀 하드웨어 구조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한편으로는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나왔던 게 리스크 구조였던 거고요. 어쨌든 이 얘기는 잠깐 뒷전으로 두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루프 X86에서는 루프 명령어를 따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루프 카운터로 사용되는 이 CX에다가 루프 횟수를 몇으로 할지 그런 루프 카운트 값을 저장을 해놓으면은 루프를 돌리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카운터 값이 이 CX 값이 감소를 하면서 그 이제 반복이 제어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당연히 CX는 범용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그 뭐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계산 같은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제 CL 그러니까 하위 8비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 시프트나 그 비트 회전 명령어에서 몇 비트 이동할지 그 비트 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제가 만들 거긴 하지만 그 논리 연산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인 DX를 볼 거예요. DX는 이제 어떤 입출력 연산이나 뭐 그런 아니면 메모리 배열 같은 거 배열 수준에서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연산들 그런 거에서 데이터 레지스터로서 사용이 됩니다. 아예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이외에 이제 큰 수의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걸 사용할 때는 AX뿐만이 아니라 DX를 이제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아예 가정이 돼 있죠. 범용 레지스터에 대해서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인덱스 레지스터에 대해 설명할게요. 인덱스 레지스터는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에 사용이 돼요. 인덱스 어드레싱에서. 그러니까 인덱스 어드레싱이 어디 사용된다 했죠? 주로 문자열을 포함한 그런 배열 같은 거를 조작할 때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베이스 주소를 주면은 인덱스 값으로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배열 같은 게 있다고 치면은 배열 같은 게 있다 치면은 아이고 배열이 있으면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가 있겠죠. 시작 주소가 있으면은 그 시작 주소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인덱스 값을 이제 지정해주는 인덱스 레지스터로서도 이 둘은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ARR의 시작 주소인 그 베이스 주소를 저장하는데도 이 인덱스 레지스터인 SI랑 DI를 사용을 합니다. SI랑 DI는요 각각 소스 인덱스, 데스티네이션 인덱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그런 인덱싱을 위해서 사용이 돼요. 뭐 DI 같은 경우랑 SI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세그먼트 얘기했죠. 세그먼트 주소 저장하는 레지스터 보고 세그먼트 레지스터라 했는데 SI 같은 경우에는 DS 레지스터하고 연관이 되고 DI 같은 경우에는 ES 레지스터랑 ES 레지스터랑 연관이 됩니다. 스택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그 포인터 배열은 그게 이제 포인터 배열입니다. 포인터 레지스터는 스택 포인터랑 베이스 포인터 그 이외에는 이제 그 다음에 다룰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또 있긴 한데 어쨌든 보통 SP랑 BP는 이제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이제 스택이 뭔지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일단 스택이 뭔지 그래도 자세하게 배우기 전에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하자면 스택은 일단 후입 선출, 그러니까 last in, first out 방식의 일종의 자료 구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상의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메모리 스택을 구현을 해요. 스택을 구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스택은 메모리 스택이 될 겁니다. 메모리상 특정 위치를 이렇게 스택이라는 영역으로 잡아서
계속 데이터를 메모리상에 저장하고 하는데 스택이 후입 선출인 이유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장하고 두 번째로 저장하고 세 번째로 저장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세 번째로 저장한 데이터가 먼저 나가고 두 번째로 저장한 데이터가 그 다음으로 나가고 첫 번째로 저장한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장된 데이터가 먼저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마치 접시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 놓은 다음에 접시를 밑에서부터 빼면 어떻게 되죠? 와르르 무너져서 다 깨져버리겠죠? 그거랑 다르게 접시를 층층이 쌓아 놓고 접시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그 위쪽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스택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죠. 그래서 스택에 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바로 이 상위 주소, 그러니까 더 높은 주소. 예를 들어서 0x1111이 0x0000보다는 더 상위 주소겠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뭐 FFFF라고 하면은 여기가 0000이 될 건데 오히려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주소로부터 거꾸로 자라납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서 FFF에서 2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FFFD로 이렇게 될 거고 이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시작 지점은 FFFD가 될 거고 여기에서 또 뭐 예를 들어 4바이트를 저장한다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네. 이쪽쯤의 시작 지점은 FFF ACT가 FFF9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스택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상위 주소로부터 하위 주소로 거꾸로 자라난다라는 특징이 있고 나중에 가져갈 때는 나중에 쌓인 데이터가 먼저 나간다, 먼저 빠져나간다 라는 걸로 스택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스택을 이제 지정할 때는 이제 스택 포인터라 해가지고 스택의 꼭대기 여기 이렇게 탑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저장되는 그 현재 위치죠. 현재 위치만 이렇게 저장하는 그 레지스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택에 이제 데이터가 차곡차곡 저장이 될 건데 그 현재 스택이 몇 번지를 가리키는지 저장하는 그 값을 보고 이제 스택의 탑이라고 하는데 그 탑의 오프셋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게 바로 스택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세그먼트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스택이 메모리상에 어떤 위치에 있을 건지를 이제 지정해 주는 게 바로 스택 세그먼트인 스택 세그먼트에 이제 저장이 될 건데 스택 세그먼트의 주소를 저장하는 스택 세그먼트 레지스터 값과 이 스택 포인터라고 하는 그 오프셋을 저장하고 있는 그 값이 그 주소 값이 서로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BP라는 게 또 있는데 스택 포인터는 스택의 그 스택의 꼭대기, 그러니까 스택이 현재 그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차곡차곡 쌓았는지 그 현재 위치를 가리키는 그 스택 포인터, 그 스택의 탑을 이제 저장하는 레지스터라고 했으면은 이 BP라고 하는 친구는 그 스택 포인터의 값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개 변수 값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C 언어나 C++ 같은 고급 언어를 다루다 보면은 그 함수 호출할 때 매개 변수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 전달된 데이터들이 뭐 좀 고급 언어에 익숙한 분들은 그 전달된 데이터들이 스택에 저장된다라는 거를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기계 수준에서 구현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베이스 포인터라는 그 레지스터를 하드웨어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포인터에다가 스택 포인터 값을 복사를 해서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상대적인 그 변이 값들을 더해가지고 매개 변수 값들을 이제 꺼내서 가져오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룰 그 스택과 관련된 그 프로시저랑 관련된 파트에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긴 한데, 일단 이 BP라고 하는 레지스터는 그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매개 변수 값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령어 포인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명령어 포인터는요, 그러니까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오프셋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해요. 명령어의 주소를.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주소 하면 떠오르는 그 레지스터가 있을 건데,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죠. 그냥 이 인텔 CPU에서는요, 프로그램 카운터를 IP라고 그냥 부르는 것 뿐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명령어 포인터는 프로그램 카운터다. 그래서 계속 세그먼트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단위라 했는데,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 세그먼트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코드가 저장되는 세그먼트는 코드 세그먼트라 해요. 그 코드 세그먼트하고 이제 그 명령어 포인터의 값은 서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 세그먼트가 저장되는 레지스터 보고 코드 세그먼트 레지스터에서 CS라는 레지스터랑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연결돼서 이제 같이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IP로부터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포인터에 들어있는 오프셋 값을 이제 얻으면은 그 주소 값을 얻으면은 그 주소 값과 CS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 값 곱하기 16을 해가지고 더해서 20비트 선형 주소를 얻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세그먼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차례가 왔는데요. 자, 세그먼트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오프셋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세그먼트 오프셋, 그러니까 8086은 세그먼트 오프셋 메모리 모델을 사용한다 했죠. 주소 모델을 사용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사용한다? 레지스터는 16비트인데 주소 버스는 20비트이기 때문에 그 주소 값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그먼트라고 하는 64KB 단위의 메모리 단위로 이제 메모리 공간을 나눈 다음에 그 64KB 세그먼트 안에서 상대적인 위치인 오프셋을 서로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 20비트 주소를 계산을 해내는 20비트 주소를 계산해내는 그런 방식을 보고 세그먼트 오프셋 방식이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세그먼트라고 하는 그 단위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메모리 상에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저장하는 그런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세그먼트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코드 세그먼트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코드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CS, 데이터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DS,
그래서 스택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 저장하는 SS,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기능에 사용되는 엑스트라 세그먼트라고 하는 ES가 이렇게 16비트 레지스터로서 제공이 되고, 앞서 얘기했듯이 그 오프셋 값들과는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포인터로부터 얻어낸 값은 코드 세그먼트랑 결합돼 가지고 코드 세그먼트 곱하기 16을 해가지고 IP 값과 더해서 20비트 주소를 얻는다는 뜻이고, DS 값의 경우도 역시 세그먼트 레지스터에 곱하기 16을 해서 소스 그 인덱스 레지스터와 더해서 20비트를 얻는다는 거고, 스택 세그먼트는 스택 포인터와 에스라 세그먼트는 데스티네이션 인덱스와 결합돼서 20비트 선형 주소를 구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 세그먼트 레지스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프로그램은 어쨌든 세그먼트 단위로 나눠져 있고, 그 세그먼트가 이제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논리적으로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 세그먼트 안에는 프로그램의 코드가 들어가는, 그리고 데이터 세그먼트 안에는 각종 변수들 이런 것들이 저장되고, 스택 세그먼트 안에는 메모리 스택을 이제 스택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스택의 시작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장한다는 거죠. 그 어쨌든 세그먼트들로 프로그램이 분할이 되면은 그 분할되어 있는 세그먼트들이 이제 시작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시작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저장하는 레지스터들, 그 레지스터들이 바로 이런 세그먼트 레지스터입니다. 그 이외에는 ES라는 게 있긴 한데, ES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지금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서 지금은 그냥 설명을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래그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그 레지스터는요, 프로세서의 이제 각 현재 상태나 아니면은 뭐 그 상태 플래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각종 뭐 제어 값들, 그런 제어 플래그들을,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제어할 때 필요한 그런 제어 값들을 저장하는 그런 레지스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86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IP, 인스트럭션 포인터로 했던 것처럼 x86에서는 이 상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그 8086에서는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래그 비트의 종류는 크게 오버플로우, 뭐 다이렉션, 인터럽트, 트랩, 사인, 제로, 액세서리, 그리고 그 페리티, 그리고 캐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 플래그 비트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그려놓은 거긴 하거든요. 나타낸 거긴 한데, 이거는 그 순서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플래그 비트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강의 자료에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고, 관련돼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앞으로 그 산술연산이랑 분기문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레지스터 구조에 대해서 봤으니까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이제 있는데, 이제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도 상당히 좀 시간을 좀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는 또 꽤 긴 설명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3부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